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 추방을 미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새로 출시한 NYC 노이즈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소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승호 전무가 CBB 은행 신임 행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 추방을 미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에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패트리샤 밀렛과 미셸 차일즈 판사는 연방정부가 신속 추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판사는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이민자 적법 절차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로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 추방 적용 대상 범위를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 전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새로 출시한 NYC 노이즈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소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한 NYC 노이즈 앱은 사용자가 5초간 소음을 측정하면 데시벨 수치, 발생 시간과 위치, 소음 유형을 기록해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전달합니다. 그동안 뉴욕시의 소음은 3일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기존 신고는 정확한 데시벨 정보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소음을 공사, 교통, 음악, 경적, 알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도시 전역의 소음 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지역별 소음 핫스팟과 시간대, 계절별 패턴을 파악해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앱은 오디오를 녹음하지 않으며 사용자 입력 데이터가 즉각적인 단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최근 몇 년간 오토바이 경적 소음을 감지하는 소음 카메라 네트워크로 17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3.12를 통해 접수된 소음 신고는 7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공사 소음은 잭해머 기준 110데시벨로 제트기 이륙 소리 바로 아래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로히트 에거왈라 뉴욕시 환경보호국 국장은 소음은 뉴요커들의 가장 큰 삶의 질 문제 중 하나이며 이 앱은 소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서로를 향한 거친 비난과 이념적 충돌을 이어왔던 두 사람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면담에서 생활비 부담과 공공안전 문제 등 도시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면담 후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의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며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뉴요커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생활비를 투표 이유로 꼽았고 이 때문에 이번 시장 선거에서 생활비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안전과 관련해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시를 다른 곳과 구분짓는 것은 NYPD이며 NYPD가 공공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죄 감소 성과를 낸 제시카 티시 NYPD 국장을 유임하기로 한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이후 그를 만나고 나니 뉴욕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 역시 대통령이 대화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며 뉴욕의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특히 두 사람이 과거 서로에게 공산주의자, 독재자, 파시스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극한 대치를 벌여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한 기자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답을 가로채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며 맘다니의 팔을 툭툭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뉴욕시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 중단이나 주방위군 투입 등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위협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승호 전무가 CBB 은행 신임 행장으로 임명됐습니다. CBB 은행의 지주사인 CBB 뱅콕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리처드 고 행장 후임으로 박승호 전무를 신임 행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신임 행장은 이 날짜로 행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신임 행장은 본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CBB은행이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책을 맡아 심적인 부담이 있지만 이번 임명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고객들과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 다 같이 함께 분명히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 신임 행장은 앞으로 은행의 자산 증대와 영업 망확충에 중점을 두고 특히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은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단계 자산의 증가와 영업망 확충 등 여러 가지 지점 확충을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에 계속 중점을 둘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은행으로 정말 자기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아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의 환경을 마련하는 데 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 신임 행장은 2024년 1월부터 CBB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 커머셜 뱅킹 책임자로 뉴저지주 포트리에 주재하면서 미 동부지역 총괄을 맡아왔습니다. 한편 CBB 은행은 뉴저지 포트리에 이어 내년 4월에는 퀸즈 플러싱의 지점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KACF가 21일 뉴욕에서 제3회 위민즈 언천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전역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한인 여성 리더와 필란트로피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인 여성 행사로 자리 잡은 이번 런천은 각 지역 사회에서 변화를 이끄는 여성들의 리더십과 필란트로피 정신을 조명하며 3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윤경복 KACF 회장은 연방 예산 삭감으로 비영리 단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담대한 나눔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나양 뉴욕타임스 최고성장 고객관리 책임자, 세계적 갤러리스트 티나 김, CIDA 설립자 배영세 박사가 연사로 나서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가 가진 힘을 공유했습니다. 한나양은 이민 1세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용기의 유산을 이야기했고 티나 김은 한국 및 아시아 디아스포라 작가들을 세계 무대로 이끈 과정이 공동체의 끈기와 협력의 결실임을 강조했습니다. 배영세 박사는 CIDA가 소규모 부모 모임에서 1900여 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성장한 배경을 소개하며 KACF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KACF는 이번 런천을 계기로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적 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베주얼그룹이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2025 총결산 대세일을 진행합니다. 고베주얼그룹이 뉴욕 뉴저지를 순회하며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랩 다이아몬드와 모이사 나이트가 미주 한인 사회에 본격 출시된 가운데 이번 총결산 대세일에서는 총 3천여 점의 보석을 선보이며 시즌 최대 20에서 80% 세일이 진행됩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랩 다이아는 20%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 6만 달러 규모의 경품 대잔치를 마련해 1등에게는 5캐럿 랩 다이아 14K 세팅, 2등과 3등에게는 랩 다이아 및 모이사 나이트 세팅 등 총 18개의 경품이 제공됩니다. 또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고급 스카프가 증정됩니다.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K블링블링 매장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 1층 특설 매장에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12월 4일부터 6일 허드슨 메이너 2층 루비룸에서
뉴저지 펠팍에서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루 연회장 2층에서 진행됩니다. 고베 주얼 그룹은 한국적 디자인의 랩 다이아와 모이사 나이트가 미주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의 거래업체가 해킹 피해를 당해 민감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 기술 공급업체인 시터스 AMC가 지난 12일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백 개의 은행, 대출기관 등과 거래하고 있는 시터스 AMC는 대출 고객들의 사회보장번호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터스 AMC는 2주간 확인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은행은 JP 모건 체이스와 시티은행, 모건 스탠리 등으로 전해집니다. JP 모건 체이스 대변인은 자사가 직접 해킹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태 파악을 위해 피해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면서 은행 서비스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관 자문사인 클라크 스트리트 캐피털의 존 위닉 최고 경영자는 상위 20개 은행 중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 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거의 시터스 AMC와 거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센튼 컨벤션 센터에서 현지 한인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남아공 한인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전자투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정당 대표를 뽑을 때도 전자투표를 한다. 안전성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투표할 데가 없어서 등록하고 투표하느라 1박 2일, 3박 4일씩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자투표와 유사한 방식인 우편투표제 등을 활용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향상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한국국정기획위원회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각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공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공관이 있는 도시가 제한적이다 보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외국민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전역 교육청들은 메타를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협력해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심리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비교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메타는 이 결과에 대해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된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추가 연구를 벌이지 않고 관련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 직원은 닐슨의 조사 결과는 사회적 비교와 관련한 인과관계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다른 직원은 부정적 조사 결과를 숨기기로 한 결정이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담배업계와 유사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메타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과거 의회에 출석해 자사 SNS가 10대 소녀에게 해로운지 정량화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소장과 관련한 심리는 내년 1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가 활동 종료 시한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습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 국장은 정부효율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2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정부 효율부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쿠퍼 국장은 아울러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정부 효율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인사관리처가 흡수한 상태입니다. 정부 효율부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정부 효율부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가 1,75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많은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의 관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많은 상품과 제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에 관세의 전체적인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엄청난 양의 재고는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고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관세의 힘은 미국의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멈추지 않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이 긴급하고 시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과 일치하지 않는 적대적인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의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심리 중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밤 시카고 도심에서 성탄트리 점등 행사 후 청소년들이 집단 난동을 벌인 가운데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워싱턴주에서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겪은 제프리 데니스는 도어 핸들 문제로 차량 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고 구조가 지연되면서 아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본인은 화상을 포함한 부상을 입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콜롬비아가 18세기에 침몰한 전설적인 스페인 선박 산호세에서 인양한 유물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유물은 대포 1점, 도자기 컵 1점, 수공 동전 3개, 도자기 파편 2점 등이며 배에 실린 보물의 총 가치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스페인과 볼리비아, 그리고 미국 투자그룹 등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소유권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꿈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5,470만 달러에 낙찰되며 역대 여성 작가 작품 최고 가격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 댄 슐먼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1만 3천 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 및 외부 인건비를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된 1939년 슈퍼맨 코믹스 초판본이 지난 21일 경매에서 912만 달러에 낙찰되며 역대 만화책 경매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헬스케어 기업 중 처음으로 비만 치료제를 선보인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이 지난 21일 제약업계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흥행 수입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전국 4,115개 극장에서 개봉한 위키드 포굿 영화가 6,868만 달러의 티켓 수입을 올리며 올해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4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